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주말 리뷰 2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과 신규 공략주 체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린 색깔 부분은 우리가 수익이 1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종목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수익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5%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은 새롭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신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킬까 말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얀색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내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이 신규 공략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는 것들은 아직은 매수 구간이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000원 이하에서 77,000원 사이에서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시점이 아주 천천히 매수를 해주십시오. 지금 매수할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많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지만 LG전자는 바닥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또 원래 그렇게 해요. 자, 셀트리온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타트 라인은 건전합니다. 여전히 이제 여기서 스타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낮게 사신 분은 여기죠. 늦게 사신 분은 여기일 텐데, 뭐, 지금 사실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간이 평균 구간이다라고, 밸류에이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하단까지는 참아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같이 뭐 사실 이거 배드 시그널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기다려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주 예를 들어서 좋진 않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놓고선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만약에 털어야 된다, 만약에 수급이 깨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이 이평선 있지 않습니까? 딱 말씀드리면 62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 선이 깨지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고 와서 드리블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또 버틸 땐 또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인내심이기도 하고요. 그런 고비를 못 넘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큰 수익을 또 만들어 가는데 다시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서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 나오고가 인포메이션 나오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홀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죠. 그래도 위험한 경우, 만약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 있거나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좋게 본 포인트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시그널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잘 해야죠, 뭐.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1일평 이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매수가는 저 잘 알고 있죠. 지금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더 안 올라? 라고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올랐으면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고 나면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임상 결과 나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라는 게. 그죠? 영업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시그널도 나쁘진 않잖아요. 잘 버텨주고 있는 관계로 지금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여기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보통 보면 기술적으로는 눈치 보는 그런 자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위로 터지는 구간에 터지려고 그러면 이거 21일평 위로 끌어올리려면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여기처럼 어떤 거 이렇게 크게 터지는 이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갭으로 올라가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도 고려가 되고 내용적으로도 고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홀드 의견 드리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그 영업이익이나 또 매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렇게 가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홀드하고 가도록 하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ADC까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력 자체가 좋고 우리나라에서 믿을만한 데는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ADC 부분에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니까요.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좋은 또 뭐 내용들이 하나 터지게 되면 상방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ADC 분야에서 그닥 그래도 우리가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전반기에 그래도 볼 수 있는 애가 바로 리가켄 바이오라서 우리가 홀드하고 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우리 고유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18%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드리블하고 가줘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술적으로 21평, 61평 이동선을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끌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쳐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시그널 터져줘야 되거든. 여기가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에너지가 필요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구간이면 틀림없으나 그것이 어떤 그 빅파마하고의 계약 이전,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나오는 그런 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삼바하고 노니까 뭐 하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어저께 뭐 반등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눈치 보겠죠. 조금 뭐 기다리면서 가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제가 멘트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도 이미 기존에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잘 알 것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밑에 있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같이 잘 움직입니다. 버텨줄 땐 버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땐 명절 이후부터 조금 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또 한 일주일 정도 뭐 하겠어요. 좀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 근데 한 달 시간 주는 것들이 내용이 없이 시간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이나 뭐 리가캠이나 HLB나 다 모두 나름 그래도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구간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HLB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확정적인 시간을 두고 가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고들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다 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후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3월 10일 후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자기가 스스로 셀프 드리블이 잘 되고 트레이딩 잘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콜마, 우리 코스메카 코리아, 뭐 같이 보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잘 가고 있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 나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계속 올라주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를 거고, 코스맥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네거티브한 뉴스는 나올 만한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긴 다 털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업사이드 나오면 뭐 플러스 알파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우리가 가고 있는 동남아 수출이었는데 북미 수출 또 남미 수출 뭐 이런 것들 할 때 인디 브랜드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잘 팔린다고 하고 수출량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그러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한국 콜마가 넘버 원인 거 틀림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히 원료 공급 받겠죠. 이게 제가 그 30년 전, 그죠? 30년 넘었나?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도 한국 콜마가 계속해서, 한국 콜마가 이제, 원래는 콜마잖아요. 예. 콜마 같은 경우가 그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자리 잡고 독점 공급하면서 엄청나게 이익 많이 남기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빈 공간이 있다는 거 제가 예시기 드렸어요. 여기 한국 콜마 같은 경우 이거는 충분히 땡겨줍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하나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왜 하나만 보지 않냐 그러면 먼저 코스맥스는 이제 턴어라운드 1차 시그널 나와서 2차 시그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은 뒤에서 처음 이제 1차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 제가 코스맥스는 위에서 트레이딩 하니까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은 코스맥스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실제로 아마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뒤따라오면서도 어떻게 돼요? 같은 수익률 이상을 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또 가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 또 이것이 가장 또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냥 좀 더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요거 딱 수익이잖아. 정말 정확하게 요 수익일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다 대부분 7만 원은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추정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거 그걸로 기준으로 하면 68,500원이나 69,000원 요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 뭐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달리기 시작하면 또 엔터 같은 경우도요 쭉 달려요. 일단 제가 이렇게 트럼프 취임하고 그 한 일주일 명절 가기 전까지 즐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엔터 특성상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랠리하지 않아요. 뭐 작년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 글쎄 추이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요 정도만 보고 가시죠. 요 정도 기간만. 그래서 대략 뭐 한 달, 이제 시작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안에서 답을 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는 하나만 하시죠. 중복 포트폴리오 가면 그렇고 하이브는 뭐로 본다? 벤치마크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조지기 시작을 해요. 만약 꺾이고 막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 이제 털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같은 경우 특별히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엔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수급표랑 벤치마크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종목별로 이렇게 벤치마크를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할 때는 다른 걸 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한 종목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수급 현황만 보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 있으려고 하면 항상 벤치마크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텔리안테크 사실 요 녀석 같은 경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살금살금 하는데 지금 자리는 잡았어요. 매수도 들어오고 이거 아직 1차 시그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그거 한번 줄이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건데 한번 잡으면 또 우리가 얘가 또 탄력성이 올라갈 때는 또 쭉 치고 올라가요. 힘은 또 좋아. 여기 빠진 거 부분은 이제 뉴스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빠진 거고 올해 정도는 사업하겠죠. 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6월에 하기로 했던 거 뒤로 미뤄서 뭐 가을에 한다고 그랬다가 1월에 하기로 했는데도 또 미뤘어. 야 정말 그러면 유태사 원액 같은 경우는 개판이기도 한데 지금 뭐 비행기에도 지금 저기도 인공위성 안테나도 달고 배에도 달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좀 달고 오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그래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환이 좀 많죠. 여러 번 지난해 같은 경우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기다려보죠. 그리고 뭐 충분히 또 밸류에이션 다운되어 있는 구간은 또 맞아요, 사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트레이딩 거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버릴 땐 과감히 버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도 일부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LS 마린 솔루션 그것만 정리하면 나머지 지금 손실 나 있는 것들이 다 정리해도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항상 이렇게 파워풀한 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일단 트레이딩 바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도 하고요. DS 단속 같은 경우는 이 말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뚝 양봉 이 아래서 쪽에서 이 안에서 잡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윗단으로도 위에서 잡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잡는 거 여기잖아, 그죠? 이게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이게 되셨나 안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1 이평 윗단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량 지금 당장 뭐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을 매수했던 수익 내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세요. 뭐 내가 수익을 뭐 나긴 나서도 예를 들어 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수익 금액이 작다 이래 하더라도 수익 내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할 땐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건 시그널 하나는 줬잖아, 그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흔듯이 예를 들면 충분히 자리야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 아래쪽에서 평단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단가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32,500원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11선이에요. 11선과 121선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21평보다 높지 않게 해서 이 아래쪽에서는 조금 매수 그러다가 뭐 시그널 배드가 나오면 여기는 항상 조금 열려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 일단은
재활용이나 바이오 디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네거티브한 건 없어요. 그죠? 장기적 성장성, 글로벌 성장성, 글로벌 경쟁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수주량이나 뭐 정부 정책이 나쁘지 않으니까 크게 망가질 만한 사유는 없는데 이때 이 구간 내려오면서 뭐 아들도 뭐 주식을 좀 팔고 뭐 이렇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주는 이렇게 터진 거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수주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주가 있는 상태에서 뭐 뉴스로 올라간 건 다 좋다 이거지. 뭐 이거 뭐 우리가 거래할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면 아, 그 과거에 이제 터진 자리 그 자리보다 어떻게 돼? 밸류에이션이 위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 그죠? 왜냐면 상당히 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또 영업이익과 매출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까지 좀 기다려주면 또 때 되면 또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계속 드리블 가야죠. 처음 신규 공략주니까. 습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2분기부터 좋아지는 내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봉 두 번째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양봉이 터져줘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뭐예요? 브레이크 잡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종목을 이야기 드리고 나면 그때 바로 사시는 분들 계신데 특히 이제 우리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잔소리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스터디 차원에서 또 한번 이야기 드리고 또 가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역별 구간에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흘러내리는 구간이에요. 이건 보이세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한 번 치고 나서 눌렸어. 이건 알겠어.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더 눌릴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잡아주는 게 뭐겠어? 빨간불이 안 들어오면 말입니다. 절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거든. 두 번째 빨간불 윗단으로 걸리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평단 조절 들어가는 거. 이건 늘상 얘기 드립니다. 이게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 거야. 그러면 양빨간불 들어올 때마다 잡아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들이죠.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빨간불 들어올 때. 그죠? 예. 빨간불도 이런 거예요.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빨간불이 있고요. 양봉이 있고요. 위로 올리는 양봉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죠. 위로 밀어 올리는 양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 같은 경우 급하게 덤빌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설날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양봉 보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양봉 보면서 분할 매수하셔야지 평단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뭐 한다? 예, 양봉입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얘기 드려볼까요?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봉 개수에서 한 번씩만 매수했다고 쳐보자. 이렇게. 예? 그럼 한 5번 샀을 거 아닙니까? 2분 평단은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잖아. 평단 누가 봐도. 그러면 그죠? 버티면 시간이 돼서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음봉 떠일 때 막 샀어.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평단이 상당히 위로 쏠린다니까. 그리고 좌절감도 많이 생긴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항상 스킵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흘러내린 첫 스타트에서 잘 잡지 않잖아요. 왜요? 이격이 있잖아요. 이격이. 이 구간에 흘러내릴 때 여기서 매수하는 놈이 어딨어. 이건 바보 같은 놈이지.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충분히 또 벌려진 상태에서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왜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보면 20일 이렇게 들어가고 일봉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양봉 들어온 자리.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나 내용이 좋아. 그럼 그렇게 해서 잡아야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글쎄, 향후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 뭐, 하나씩 체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지금 역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전히 예를 들면 자리를 잡는 구간 보고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더 좋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여유 갖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케어만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